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매각 불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 잘못받으면 보증금 다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공 하나 잘못 써도 이거 이제 보증금 날리죠. 그렇다고 뭐 그 잔금을 납부하고 이러면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 손실이 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요. 그 경매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법 121조에 보면 그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 7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뭐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고 이거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조문에. 그게 이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고 민사집행법 121조인데 그 7가지 사유에 해당돼야 되고 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건 없어요. 판례 같은 것도 많이 혼재돼 있고 그거를 얼마나 사안에 포섭하고 판례하고 잘 엮어가지고 판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우리 판사님의 재량이 많이 좌우해요. 가령 제가 방금 말한 그 영 하나 더 써가지고 그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법원마다 신청해보면 받아주는 데가 있고 안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 사실 받아주면 안 되죠. 뭐 그렇지만 억울하기 때문에 좀 받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재량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5호하고 6호, 7호가 중요한데, 5호 같은 경우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데다가 감정평가상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령, 이제 사실 이제 경매에 낙찰받고 대출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내가 혼자 단독 입찰했다든지 아니면 이순이하고 엄청난 금액 차이 이렇게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손님들 많이 오시는데 사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유를 들면 안 받아주니까 민사집행법 121조의 7가지 사유에 끼워 맞추는 건데 또 이제 연구를 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그 경매 기록을 자세히 찬찬히 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장에 뭐 임차인이 거주한다 이렇게 해놓고 자세히 그 현황 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뭐 임차인이 거주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른 경우가 있고 이런 거는 들어가 가지고 그 민사집행법 121조 5에 그 매각 물건 명세에서 잘못 기재했는 거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지방 내에 있는 태양광 같은 거 큰 거 이제 설비 관련해 갖고 뭐 몇십억 받았는데 그 허가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허가 나온다고 했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 생각해 가지고 몇십억을 들어갔는데 땅값은 사실 몇 억도 안 해요. 2, 3억. 이 사람은 난리 난 거잖아요. 요런 것도 허가 관련해갖고 행정법상 지식 가지고 판례하고 잘 버무려갖고 제가 성공한 사례도 있고, 그, 만화에 하면 재밌어요. 이건 대충 진짜 잘 포섭하고 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옛날처럼 뭐 대충 해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법원 공무원이야, 그, 판사님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물론 뭐 2, 3년 만에 로테이션 해가지고 전문적 아닐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 잘 알고 잘 아시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돼요. 법을 위반해갖고 위조나 변조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건 큰일 나는 거고 법 테두리 내에서 법리를 잘 활용해가지고 깰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연구해야 되고 하다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보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한이 많이 남죠. 돈이 뭐 몇천에서 몇 억 날라가니까. 그 이제 내가 오늘이 낙찰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 있으면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으면 그 확정이 되잖아요. 근데 요 이전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뭐 나중에 확정되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라고 있긴 있는데 요거는 또 더 어려워요. 보통 손님들이 그 매각 불허가 신청 자기가 그냥 대충 10파조로 써가지고 안 됐는데 같은 그 경매기에서 판사님이 하시는데
사실 뭐 밑에 사법보좌관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뭐 다 많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매가 허가결정 취소 신청해달라면 참 난감하죠. 왜냐면 거의 처음부터 잘해야 돼, 단추를. 그런데 자기들이 막 심파전을 막 써갖고 막 해봐 전혀 그 법리와 판례와 맞지 않는 거를 주장해가지고 나중에 하면 더 안 받아주니까 처음부터 전문가한테 잘 의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 같은 거는 경매 26년 하면서 많이 해봐가지고 그 들어보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이 와요. 뭐 100%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는 없어요. 경매 사건에. 물론 소송도 마찬가지고 한 40-50% 정도 되면 질러보는 것이 좋고요. 아예 안 되겠다 싶은 거는 저는 수임도 안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얘기 딱 해줘요. 근데 손님들 상담비가 아까워가지고 상담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법무사 변호사 하고 병원비는 절대로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경매 우리가 하면 또 상담비 좀 내고 그걸 들어보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돈을 더 크게 씁니다. 물론 저는 상담비는 시간 때문에 받지만 제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시간이 금인 사람인데. 근데 일을 맡기면 보수해서 상담비만큼 빼드리고 있어요. 빼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점심 먹고 오면서 여기 서울교대에서 잠깐 이렇게 촬영하고 이제 다시 사무실 들어갑니다. 저기 교대 여기 후문이 더 번화가예요. 여기 바로 13번 교대 13번 출구고, 제 사무실 요번에 옮긴 게 여기 롯데캐슬 메디치 아파트예요. 요거 평형도 크고, 요 서울교대 교수님이나 판건사님들 사시는데요, 되게 비싸요. 옛날에는 10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전국의 모든 아파트값 올라갔듯이 여기도 올라가지고 엄청 비싸졌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뭐 저는 경매, 소송, 소장, 형사, 민사, 상사, 행정 다 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